애초에 모든 홍보물을 새누리당과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3,708억이 모자라서 새누리당이 정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시작을 했고, 이거를 갖다 정치 이슈화가 돼갖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입장에서 팀장이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공무원이 그런 자기의 의견만 표현하지 않으면 되는데 중립의 입장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한마디만 겁니다. 딱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무상보육을 약속한 대통령님께서 이걸 좀 약속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지 않지 말씀드리는 게 왜 않았습니까? 정치입니까? 추경만 잡으면 1,355억 원, 서울시가 지금 발표한 1,355억 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거는 1,423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추경을 안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너무 말을 잘합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요. 시장님, 그럼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요, 답변은 다 들었고요. 시장님은 내려가셔도 좋고, 이번엔 잠깐만요. 교육청 학교 청소년 정문현님, 잠깐만.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응을 답변 너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셔가고요. 제가 스타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문현님 잠깐만요. 교육감님, 정문현님 답변대로 잠깐만요. 나와주십시오. 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이 천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현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교육감님,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교육청 조직 개편이 있었죠? 네. 교육감님,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 정원 조례를 시의회에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아교육과 또 정보화 담당관, 그다음에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일부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육감님, 이번 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학교 밖 청소년 팀이 새로 신설되었죠? 네. 네. 혹시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나요? 예, 지금 17개 시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은 다루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네, 서울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감님,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직 개편을 통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팀을 만들게 된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12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매년 한 16,000명가량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16,000명 중에서 한 9,000명은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7,000여 명가량은 질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의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교육감 책임의 일부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학생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기 만 6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 중단 학생,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상급학교 미진학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말합니다. 교육감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16,000명에서 지금 현재 재학생이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120만 명 됩니다. 아, 서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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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위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의 그 외부 지원 상담을 받으면서 2주 이상 그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기, 학교 밖으로 나갈 위기가 보이는 아이들을 매년 한 2,000명 정도 진단하고요. 그 중에서 시급한 학생들을 저희가 특별 상담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중단 숙려제입니다.
한 4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그 숙려를 시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120여 명 정도를 중단하지 않게 중단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것이 성과라면 좀 숙려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 학업을 중단했거나 아예 진학을 하지 않는 그 학생들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클래스 다 하시는 것처럼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서 그런 조짐이 있는 학생을 미리 예방하고요. 또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은 대안학교로 일단 수용을 해서 대안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과의 연계고리를 강화해서 학교 밖에서라도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이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현재 그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예, 그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그동안에는 퇴학 원서를 내면 그냥 학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책임은 6살에서부터 18살까지는 적어도 교육감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이들을 잡아서 학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18살짜리가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애 없이 사회에 나가면 그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팀을 만들었고 이것이 잘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차 이 사회에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하신 정책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그러겠습니다. 의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제 나름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사실은 질문 요지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알죠? 제가 무작위하게 그냥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질문거리 답변 공부해 오시라고 꼼꼼하게 한 의원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저 자신합니다. 시장님, 학령기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사후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2012년에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제정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해왔죠. 2001년부터 대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대한교육 현장을 지원했잖아요. 특히 하자센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대 여러 시장을 거치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정이 지속적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의 이 조기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담 보호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이런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물론 뭐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로서도 특히 탈학교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방금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에 합당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치는 않죠. 충분치는 않죠. 네. 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충분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렇게 이관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뭐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교육청은 최근에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서울시는 이미 오랫동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자센터 같은 거를 또 제2, 제3의 하자센터도 만들자 지금 이런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학교로 복귀하거나 그 대안학교 진학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예산도 대폭 늘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의장님 저 시간 3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동 종합청산의 작은 도서관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작은 도서관을 공략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양천구 모호동 종합청사가 한 얼마 전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정찬 의원님이 의결위에 들어갔었고요. 그 모호동 청사는 저희 지역입니다. 그 예산이 3억 5,500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의결위에까지도 가서 책정이 돼 있던 거를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와서 삭감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지 구의원이 들어와서 삭감하는 곳입니까? 시장님,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3억 5천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 반영하는 거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거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님과 친한 구의원이 와서 의결이 와서 이거 삭감해 주세요 하면 삭감하는 것이 시의회 의결입니까? 저는 정말 당황합니다. 제가 언제 구의원의 네. 요구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요, 시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정문전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